경마는 예리한 분석과 내용을 통해 복병마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전 경마는 손역 경마. 자, 안녕하십니까, 손역입니다. 10월 19일 서울 부산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둘째 날 서울 제주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좀 공교롭게도 금요일 날도 제가 5개, 오늘 또 토요일 날도 5개, 이렇게 좀 동일한 적중 내역들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 마지막 경주에서 오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를 좀 잡아내지 못했다라면 정말 좀 어렵게 좀 마무리가 됐을 텐데, 다행히 이 메인 승부를 좀 전승시까지 잡아내면서 제가 전체적으로는 수익을 그렇게 낼 수 있었던 그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마지막 흐름을 좀 잡아내고 마무리를 좀 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좀 될 수 있었다. 결국 이 흐름이라는 게 좀 어이없이 꺾이면요, 자꾸 이 이상한 곳에서 좀 답을 찾게 되거든요. 아무튼 수익을 좀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내일 또 일요일 경마가 굉장히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약 이틀간에 걸쳐서 한 10개 경주 지금 적중을 했는데, 현재까지 이 적중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더 분발해야 돼요. 임팩트 있는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셋째 날 2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이런저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총력전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서울 부산 승부 경주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요 경마가 되겠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서울 부산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요 경마는 제가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후반부 쪽에 좀 몰려 있어요. 오늘 뒤쪽에서 한번 모든 상황을 한번 보려고 계획을 또 잡고 있으니까 여기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은 10, 11 이렇게 2개 경주, 끝판 경주를 통해서 준비를 했고, 부산도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6경주를 통해서 오늘 메인 승부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부산 6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될 텐데, 부산 메인 승부는 제가 오늘 복병마를 노립니다. 배당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경주가 오늘 A급 관리마 승부인데, 여기는 제가 이제 불안한 인기 맛bil 한두를 좀 걷어내고 6경주는 좀 승부를 보겠고, 오늘 서울 11경주가 메인 승부인데 11경주는 복병마 승부. 대가리는 다크호스를 놓고 한구라 배당을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서울 부산 3개 경주 10, 11 부산은 6경주 강하게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ARS 또 문자 이렇게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화면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ARS 번호는 060-300-9916 각 요일 또 각 경주별로 이 마감 10분 전에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고, 문자는 금, 토, 일 3일 중에 하루를 원하시는 분들, 또 이틀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3일 전부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각각 하루, 이틀, 3일에 따라서 각각의 요금제 혜택들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콜센터 번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010-8273-2925 이 번호를 통해서 꼭 신청 후에 입금자 성함 그리고 신청일까지만 저희 이제 콜센터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6동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경마 또 시작을 해보겠고요. 자, 서울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 1경주 불안한 인기 마벨 한도를 좀 걷어내고 갈 생각입니다. 지금 출전 맞으면 외곽에는 10번 정상해라. 이거 이번에 좀 잘못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배당을 좀 터쳤던 녀석이죠. 주행검사에도 좀 가꾸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번에 거리를 1200으로 좀 상향을 했는데 1000m를 외선으로 돌아서 입상을 한 결과와 1200을 늘려놓고 외선을 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불안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오늘 지금 편성을 보면은 당연히 10을 이길 수 있는 전력마가 한 마리가 있고
정상이라 못지않은 변화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한 3-4마리가 눈에 띕니다. 이런 상대적인 측면까지 함께 봐도 이번에 10번마 정상이라가 연투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런 관점이라면 이번에 10번마 정상이라는 충분히 불어줄 수 있는 조건이다. 패는 보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겠고요. 자, 그와 반대로 오늘 대상 경주 이후에 이제 일반 경주로 돌아와 있는 디네 5번. 이 녀석은 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주행검사 내용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전 데뷔전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고, 지난번에 이제 문화일보에 출전했는데, 당시에는 워낙에 상대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착순권 밑에 떨어졌습니다만, 오늘 지금 일반 경주로 다시 한번 돌아와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잠재된 능력,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걸음치, 여기서는 충분히 자기 역할, 대가리 역할까지 해줄 수 있다. 5는 축이에요. 5를 놓고 들어가는데 지금 10번만 정상해라. 자, 이 녀석은 제가 불안 요소를 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5의 꼬리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우선 앞선 선행 쪽에서 한번 버텨낼 수 있는 마필들, 선행을 나가면 좀 유리한 마필들, 3번 베스트 천하가 있고요. 그리고 4번만 새로운 비술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괜찮아요. 이제 이런 애들이 먼저 앞시전에서 해결을 한번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지녔고, 그리고 나서 7번만 리플렉트라든지 거기에 8번만 최고 골드, 이런 애들도 아직 실전 한 번밖에 뛰지 않았어요. 기본 잠재된 추임력은 다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 초반 스피드가 조금 부족한 유형들이긴 합니다만 앞선에서 해결 능력이 센 마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런 애들까지도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7번, 8번 얘네들까지 노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서울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10번 자, 정상해라. 자, 요 녀석은 제가 보지 않겠고요. 축은 5번 디네, 이 녀석은 인정을 하면 되겠고, 마이야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입니다. 1300 별정 A고요. 6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경주도 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경주로 봅니다. 축은 좀 나와 있는 경주고, 그에 또 상대마로 팔리고 있는 11, 타이거로, 요 녀석이 불안하죠. 이거는 꺾어내야 돼요. 제가 이런 녀석들을 가장 싫어해요. 얘가 기본적인 잠재된 능력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경주는 이 녀석이 인기도 한 4위, 5위권 그 정도에서 배당을 물고 있다 보니까 열심히 타줬던 거고,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걸음을 까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인기마로 대두가 돼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런 유형들이 정말 다음번에 인기마로 팔리면은 그대로 뒤통수를 치는 아주 그런 유형들,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돼 오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타이거 로우는 지난번에 이빨이 쥐어짰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돼요. 오늘 인기마로 대두가 되는 순간 10번마 타이거 로우는 뒤통수를 그대로 맞아버릴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번에 11 타이거 로우는 세게 볼 이유가 없다. 얘는 얻어내겠습니다. 얻어내겠고, 여기는 또 축이 있는 경주죠. 9번 환상의 나라, 얘는 인정을 해야죠. 이 녀석은 이제 루키 스테이크 시리즈에 의해서 문화일보배까지, 자, 연속해서 좀 대상 경주에 좀 출전하면서 지난번에 좀 문화일보배에서는 완전히 좀 바닥권을 쓸었습니다만 경주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얘는 일반 경주에서는 이미 데뷔전부터 입상을 끌어낼 정도로 가능성을 다 보였던 마필이라 이 녀석의 잠재된 능력은 여기서는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환상의 나라는 축으로서 자기 역할 충분히 가능하다, 그는 좀 인정을 하면 되겠고, 역시 이번 경주도 11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의 파트너만 찾아보면 되는데, 우선 앞선에서 좀 경쟁력들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1번 동방포스가 있고요. 3번 원모타임, 요 두 마리가 기본 순발력이 또 괜찮은 마필들이라 앞선에만 나서준다라면 오늘 실전에서 입상권 한번 도전이 가능해 보이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6번마 트리플 8m, 이 녀석이 이제 실전 5번을 뛴 마필인데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실전에서 뭔가 좀 꾸준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실전을 좀 거듭할수록 전력 상승이 좀 보이는 마필이라 오늘 이 정도 구미라면 오늘 직선 한 발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고, 진짜 여기서 배당을 한번 꽝 한번 터트려 줄 수 있는 마필은 5번 이 드림다이아. 이 녀석을 좀 복병권에서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 두 번을 뛰면서 단 한 번의 뭐 움직임은 없었어요. 지난번에 문세영이를 태워놓고 인기 2위였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원게이트에서 기본 발주도 안 되고 바닥권에서 아무런 액션 없이 그냥 퍼져버렸던 마필. 정말 냄새나는 내용이에요. 아무런 액션이 없었고 아무것도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우리는 좀 냄새를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정말 이 녀석이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느냐. 지난번에 인기 2위를 했던 마필. 여기서 배당으로 전혀 지금 인기권에서 소외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 여기서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는 있다. 얘까지 노리면 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는 11 타이거로 요거 뒤통수 칠 수 있는 마필. 요거는 불안하게 보고 있고요. 9번 한상의 나라. 뭐 이 녀석은 충마로서 좀 손색이 없다. 불을 놓고 풀어가면 되겠고 시시형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경주는 이번만 지금 라온 플로렌스 요거 뭐 최근에 좀 꾸준하게 자기 역할을 좀 제대로 해내고 있는 마필이라 여기서는 뭐 경쟁력은 떨어지는 마필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인기 많아서 역할 가능하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6번마 천마우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비록 선행을 가서 버텨내지는 못했는데 사실 지난번 페이스하고 이번 경주 페이스가 좀 달라요. 지난번에는 꽤나 좀 빠른 페이스였습니다.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고 오늘은 지금 얘가 선행을 나간다라면 지난번처럼 흐름 자체를 빠르게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난번엔 워낙에 전체적인 페이스가 빨랐던 거고 오늘은 천마오령이 초반에 힘 한 배를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경주력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 됩니다. 이 두 마리가 뭐 최저 배당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럼 이 두 마리하고 한번 경쟁을 한번 붙어서 맞불을 한번 놓을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곽에 있는 10번마 유니버설 이 녀석이 충분히 한번 맞불을 놓을 수 있는 마필로 여겨집니다. 오늘 지금 1호 경마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금 1경주에게는 디네 이 녀석이 이제 문화일보배에 다녀왔고 앞전 서울 2경주에는 한상의 나라가 루키 스테이크 시리즈 그리고 문화일보배에 다녀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10번마 유니버설이 루키 스테이크 시리즈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일보배 역시 이런 큰 대상 경주들을 통해서 걸음을 한번 좀 쟀던 녀석이라 이 녀석 또한 지난 7월달까지의 능력만 본다면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안 될 만한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반 경주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늘 뭐 2번마 라온 플로렌스라든지 6번 천마 호령 이런 애들과 한번 맞불 갬불을 충분히 한번 놔줄 수 있는 마필로 10번마 유니버설 저는 손색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중심은 2나 6을 놓고 하는 것보다는 10번 유니버설 쪽에 한번 초점을 맞춰놓고 이 녀석을 노려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유니버설 이 녀석을 좀 추천드리겠고요. 마이야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1400 별정 A고요. 6동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산 1경주는 제가 배당을 좀 노릴 거예요. 여기는 뭐 지금 8번마 썬나이트 이 녀석이 지난 경주 이제 거리를 좀 다운을 시키면서 1400거리 입상을 좀 시켰는데 전개에 대한 불안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 녀석의 뭐 뒷심은 1400에선 좀 통할 수 있는 마필로 여겨는 집니다. 여겨는 지고 4번만 이 소망의 길이 1400을 뛰었다가 지난번에 또 1600을 썼다가 이번에 또 1400을 쓰기 때문에 뭐 거리적인 부분을 본다라면 얘도 뭐 나름대로 좀 경쟁력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양강 구도 두 마리가 최저 배당을 갈 텐데 제가 오늘 이 최저 배당을 한번 깰 수도 있다. 그리고 삼복승 쪽에서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1번 스피드보이를 노립니다. 꼬마 기수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마피는 12번을 뛰면서 아직까지 입적이 없죠. 하지만 이 녀석의 이제 행보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12전을 뛰어오는 동안 이 녀석이 실전에서 움직임을 몇 번 가져갔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해요. 총 5번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총 5번의 움직임이라면은 12번의 경주를 치르는 동안 한 40% 정도는 이 녀석이 10전에서 뭔가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꼬마 기수 경민이를 올려놓으면서도 착순권에 진입을 하더라. 근데 이 녀석은 초반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 녀석이 한번 승부를 강하게 본다라면은 앞에 한번 나가야 돼요. 무조건 앞에 한번 나가서 되든 안 되든 앞선에서 한번 버티기를 시도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원게이트를 지금 부여받았습니다. 사실 이 경주에 그렇게 뚜렷하게 발빠른 마피는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이 스피드보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상황, 이번에 한번 승부를 제대로 꺼낼 수 있는 상황은 뭐냐? 경민이, 꼬마 기수 뭐 있습니까? 무조건 최선을 다하는 거지.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예요. 대야시 채찍대서 마필 이빠이 앞선 끌어놓고 버티기 한번 노려보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한번 통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 마필을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제 13번째 경주를 치르는데, 오늘 이 원게이트가 한번 이 녀석의 승부를 한번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오늘 1경주 복병마 1번 스피드보이 이 녀석을 좀 추천드리겠고요. 송경민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13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경주는 좀 배당 상황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런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뭐 그런 유형들은 제가 항상 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그 녀석을 제가 한번 중심에 놓고 풀어갈 예정이라 그 녀석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출전 마징은 지금 외곽에 있는 10번 히트 플라이예요. 이번엔 이 녀석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얘가 그런 유형이에요. 배당 성향에 따라서 좀 움직여주는 유형들. 행보를 보면 나오죠. 지난 8월 24일 날 공백 이후에 재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당시에 인기권 한 4위, 5위권으로 팔리다 보니까 바로 승부를 때려버려요. 그 좋았던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배당을 냅니다. 중배당 정도.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이 녀석의 이제 변화가 왔구나, 사람들에게 모든 믿음을 심어놓고 정확하게 뒤통수를 때려버리죠. 똑 하고 부러집니다. 지난번엔 인기 1위였어요. 지난번에 또 뒤통수를 치다 보니까 이번에는 믿어 못 믿어요. 바로 이런 유형들이 배당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은 좀 인기도가 식어 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노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건 8월 달에 보여줬던 그 능력, 그 당시의 걸음치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당시의 능력이라면 여기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가리까지도 저는 칠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오늘 4경주는 히트플라이 이 녀석을 반드시 좀 노려봐야 되겠고, 홍재철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5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2경주 목석을 좀 가려볼게요. 12 스키타이, 요거 좀 의심이 갑니다. 보지 않을게요. 꺾고 가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좀 꺾을 수 있는 이유는 지난번 경주 내용을 보면 그래요. 지난번에 3번 게이트 굉장히 게이트도 좋았고 전개 상황도 베스트였어요. 근데 결정력을 보이지 못했어. 3차게 그쳤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게이트 상황이 12번 게이트입니다. 그럼 지난번보다 분명히 좀 더 어려운 전개 조건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베스트 전개 조건에서 3차, 근데 이번엔 좀 더 불리한 여건에서 과연 이 녀석이 지난번 이상의 걸음을 끌어내겠느냐, 저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12 스키타이, 저는 이 녀석을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 녀석은 꺾어내겠습니다. 꺾어내겠고, 자, 반면에 지금 5번마 셰클선, 이 녀석은 지난 경주 내용을 보면요, 선두권 내측에 좀 갇히는 그림이에요. 그로 인해서 내측에서 이 녀석이 착순에 그치는 걸음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내측에 갇히는 그림이 전혀 안 나오죠. 안쪽에서 1번마 빅뱅 클래스 이런 마필들이 한번 기습을 나갈 수 있겠고 그 외선을 정확히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녀석이 지난 6월 27일 날 비록 6등급이었습니다만 당시 외선을 물고 갔을 때의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선두권 내측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번에 외선을 물고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얘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좋은 경주력을 좀 뽑아낼 수 있는 분명히 유리한 전개 상황까지 만났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이 5번마 시클션은 복승식 한 자리 정도는 충분히 좀 걷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5를 좀 세게 보고 있고 1번마 빅뱅 클래스 이런 마필들이 오늘 원게이트를 부여를 받았는데 안에 갇히면 어려워요. 하지만 이 녀석은 대하시로 밀고 나올 수 있는 기습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습을 가면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고 거기 지금 4번마 바벨 모모 같은 마필은 최근에 지금 거리를 1800, 1600 이런 거리를 쓰다가 오랜만에 좀 거리를 좀 줄여놨어요. 지난번에 또 경주 내용도 나쁘지 않았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 힘을 한번 몰아쓸 수 있는 조건 이 녀석도 한번 노려볼만 하겠고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위너스 루키 지금 승급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이고는 있는데 형군에서 이제 경험이 좀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뭐 이런 녀석도 아직은 3세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보여줄 걸음은 조금 더 있다. 얘도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고 열하나 대길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타를 때렸어요. 경기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연투를 때렸단 말이에요. 오늘 또 한번 전개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녀석까지는 한 번 더 연투 3연타까지도 한번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은 된다라고 제가 여겨주고 있어서 얘까지 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부산제 이경주는 12 스키타이 이 녀석의 전개에 대한 불리함 이번에 극복하기 어렵다. 얘를 꺾어내겠고요. 5번마 시클선 오늘 이 녀석의 전개 상황은 분명히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났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5를 놓고 풀어가겠고요. 이성재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경주는 축이 있는 경주예요. 축이 좀 있는 경주인데 축에 또 상대바로 팔리는 마필이 분명히 불안 요소가 있어요. 제가 이 마필 꺾어드립니다. 출전마 중에 지금 4번마 마이티붐 이거 이번에 위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인기말을 꺾어드릴 때는 제가 막연하게 꺾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와 내용을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듣고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을 한다라면 저와 같은 배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관도 있을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 주관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이 4번 마이티 봄을 꺾는 이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얘가 지난 5월 25일 날 1400 중거리를 통해서 입상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6월 21일 날 동거리에 출전을 했습니다만 입상이 안 돼요. 꺾였습니다. 그럼 이런 마필도 마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연투를 갈 수 없는 마필로서 승부 자체는 한번 꺾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조교사라 하더라도 한번 거리를 늘려보겠어. 왜? 걸음을 한번 늘려보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8월 17일 날 거리를 1800으로 상향을 한 겁니다. 이 1800으로 거리를 상향한 거는 승부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녀석의 기세가 꺾였기 때문에 한 번 더 걸음을 늘리기 위한 그런 작업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어땠어요? 거리 1300으로 다시 한번 쭉 다운 시켜놓고 승부 제대로 들어갔죠. 승부 된단 말이에요. 1300 거리는. 근데 이번에 어때요? 다시 한번 거리를 1800으로 올려놨죠. 그럼 이런 작업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자, 지난번에 1300을 통해서 회복세를 보였구나. 이런 관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저의 생각 얘는 1800을 통해서 걸음을 늘려놓고 1300에서 때려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거리 1800으로 올렸다라는 건 다시 한번 이 녀석의 걸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거리에서 승부를 보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난 8월 달에 1800 거리의 약점도 드러냈고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저는 후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이티 봄은 절대적으로 세게 보질 않아요. 부러질 수 있다.
위험하다. 사는 보지 않겠고. 자, 그와 반대로 지금 2번마 차민킨. 얘는 최근에 보여준 능력 그대로 인정을 하면 됩니다. 자, 거리 1800까지 지금 상향을 했는데 무리 없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경주 흐름 자체가 굉장히 느리죠. 선행을 누가 끌고 가요? 차민킨이 끌고 갈 겁니다. 얘가 선행을 나서는 순간 이 녀석의 선행길을 방해할 만한 마필은 단 한 마리도 없어요. 힘 한 배 충분히 되는 여건이고 얘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 흐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맞다. 이는 축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는 머리고 결국 제가 4번만 마이티봄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뺀 나머지 마필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먼저 외곽에 있는 열하나 희망밴드. 이 녀석의 최근에 장거리에서 보여주는 걸음치가 괜찮아요. 장거리 경험도 상당히 많고 지난번에 추세 아직 꺾이지 않았고 이번에 되는 겁니다. 11를 노려야 되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이 7번마 파이널 질주는 조심해야 돼요. 이 녀석은요. 지난번에 기습을 가서 경주를 망친 겁니다. 근데 오늘은 기습을 가는 조건이 아니죠. 이번 차민킨이 기습을 가는 거고 자연스럽게 외선을 물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 8월 17일 날 외선에서 따라갔을 때 오히려 좋은 경주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따라가는 조건, 절대적으로 불리할 요소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이고 승급전 맞이하고 있는 9번마 파워 질주가 거리를 늘리고 나와요. 이거는 분명히 좀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얘는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배당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1800까지도 한번 후차권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얘까지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오경주는 4번 마이티브. 이 녀석이 불안하다. 얘는 보지 않겠고요. 차민킨. 이는 좀 인정을 하면 되겠고 부상범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1300 핸디캡 5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산 3경주도 불안한 인기만 한도로 좀 쏟아낼 겁니다. 이 경주는 좀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흐름이 그렇게 느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제 외선에 있는 마필들 중에 좀 발 빠른 마필들이 한 2마리 정도가 눈에 띄기 때문에 결국 이런 마필들이 이제 흐름을 끌고 가는 상황에서 지금 안쪽에 있는 1번마 브라운 루키. 오늘 이 녀석이 좀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얘가 흐름이 좀 빠른 경주에서는 약점을 좀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의 최근에 성적을 좀 봐도 3착, 2착, 3착 계속해서 그 정도 걸음이에요. 뭔가 좀 시원한 맛도 없고 인기만으로서는 뭔가 좀 불안 요소가 계속해서 산재가 돼 있고 그리고 이런 마필들은 흐름 자체가 느린 가운데 한 발을 좀 써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외선에 있는 마필들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 흐름 자체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녀석이 자력으로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처해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1번마 브라운 루키 결코 이 녀석은 인기만으로서 부적합해 보인다. 얘는 얻어내겠습니다. 얻어내겠고요. 자, 제가 지금 외선에 있는 마필들이 빠르다. 그 2마리가 누구예요? 외곽에 있는 11 하늘폭풍 12 앙코르죠. 그 중에서도 12 앙코르. 이 마필은 광역시장배를 좀 다녀왔죠. 이번 순발리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게이트가 지금 끝번 게이트에 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 녀석이 선행을 주도할 겁니다. 그 정도로 기본 스피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고 선행을 나갔을 때는 단단한 지구력도 함께 보유를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일반 경주는 5등급 정도는 너끈히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또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앙코르는 여기서는 축이다. 축으로 볼 수 있겠고 결국 앙코르가 끌고 가는 가운데 11 하늘 폭풍까지도 외선에서 안쪽 마필들을 제압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럼 요 2마리가 앞선에서 그대로 따당 막권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 폭풍 후차권에서 우선 주목해 봐야 되겠고 2번마 광속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번마 안쪽에 있는 1번마 브라운 루키보다는 선두력이 더 괜찮아요. 이런 애들은 직선에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상황 한 번 더 연투까지 신경을 좀 쓸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고 외곽에 있는 8번마 감동의 돌파도 기본 선임력이 좀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도 외선에서 빠르게 따라 붙을 공산이 크다. 그럼 얘까지도 선두권이 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리는 구글카. 이 녀석이 최대 복병이 될 거예요. 얘가 지금 제곱 내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남정혁이 꼬마 기수가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약하게 볼 마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쉬고 나오는데 오히려 공백 이후에 이번에 재검을 통해서 컨디션 자체는 분명히 많이 끌어올려 놨다. 제가 이렇게 좀 평가가 돼서 배당이 터진다라면 7번 구글카 얘까지 분명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좀 평가가 돼서 이번 3경주는 안쪽에 있는 1번마 브라운 로키 어렵다. 올라오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녀석은 보지 않겠고 앙코르 12 이 녀석은 순발력 좋고 선행을 나가면 그대로 한 바퀴도 돌아줄 수 있는 기본 얼음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12를 놓고 풀어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허승훈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경주는 축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경주죠. 축은 나와 있는 경주인데 이 경주는 제가 이 현장에서 좀 정리를 할 건데 우선적으로 제가 배당을 무조건 노려야 되는 3마리는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제가 현장 상황에 따라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이 경주에 우선 2번마 청룡의 칼은 제가 좀 설명을 하고 가야죠. 왜냐하면 이 녀석은 지난번에 제가 A급 대가리로 놓고 쌍까지 적중을 시켜드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비록 승급전이긴 한데 이 녀석의 최근의 행보 1702번 쓰고 지난번에 단거리 딱 나오는 순간 저한테 걸렸다. 제가 지난번에 이 녀석을 A급 대가리 놓고 글로벌 타임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중배당 이상의 배당을 찍어 먹었던 A급 승부 마필이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52kg의 또 가벼운 중량 얘도 기본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 번 더 관심권입니다. 관심권이고 그리고 이 경주에서 만약에 열하나 서울빙고가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끈다라면 이 녀석은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얘가 지난번에 선행을 나가서 한 바퀴를 돈 거야. 근데 오늘 이 녀석이 선행 무조건 못 나갑니다. 이런 전개 상황에 부딪힌다라면 얘는 인기만으로서는 분명히 불안한 전개 조건, 전개 상황을 만났다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서울빙고는 거품이 될 수 있는 마필로 제가 좀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3번마 사이클론 얘는 긴가민가야.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 이 녀석은 제가 지난번에 약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녀석은 지난 6월 21일 날 5등급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 편성에서 우승을 하고 승급을 했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는 제가 쳐다도 안 봤어요. 오늘 이 경주 편성 강도를 보면 얘가 될 만한 편성 강도는 아니야. 그래서 이 사이클론 스타는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 경주에서 축은 누구냐? 5번 노프라블럼. 얘는 묻지마 대가리예요. 이 녀석은 자기 역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대가리입니다. 최근에 행보도 그렇고 이 녀석은 선행을 안 갈 겁니다. 기본 스피드를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워낙에 선의권에서 따라가면서 자기 역할, 자기 수행을 잘해주고 있는 마필이라 절대적으로 얘가 무리해서 선행을 갈 이유도 없어. 물론 선행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떠밀려서 선행은 나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아가 이 녀석을 가지고 선행을 나가지 않을 것 같아. 누르고 발주를 끌어낼 것 같고 외선에 있는 어떤 마필들이 선행을 간다면 그냥 넘겨주고 이 녀석이 외선을 물고 따라가는 그런 전개 조건을 뽑아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5번만 노프라블럼은 어떤 전개 상황을 풀어간다 하더라도 얘는 충마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오는 대가리예요. 5를 놓고 풀어가는데 제가 2번, 3번 11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경주는 우선적으로 배당권에 있는 마필 3마리를 무조건 노려야 된다. 요거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갈 거예요. 외곽에 있는 마필 3마리인데 8번 내길의 여정 9번 빌리언 보이 10번 하트케이 이 3마리는 제가 무조건 노립니다. 8번만 내길의 여정은 최근에 안쪽 게이트에서 모래를 흠뻑 맞아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이번에 외선으로 딱 나와 있죠. 이거는 무조건 주목을 해야 돼요. 14주 만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겹쳐 있다면 8번만 내길의 여정 요거 배당권에서
한번 일을 낼 수 있겠고 9번마 빌리언 보이도 지금 승급 이후에 이렇다는 모습을 못 보입니다만 최근에 1300, 1300, 1300, 1400 요 거리를 썼다가 이번에 1200으로 좀 줄였어. 거리를 약간 좀 축소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 녀석에겐 분명히 혜택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9번마 빌리언 보이 아직까지 또 3세 마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서는 한번 누려볼 만한 가치가 있겠고요. 10번마 하트케이 또한 최근에 1400 이상 1600까지만 뛰어오다가 정말 오랜만에 1200 단거리로 거리를 뚝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힘을 한번 몰아쓴다라면 이런 애들이 단거리 추입 한발에 성공을 할 수 있다. 얘까지 배당권에서 노리면 돼요. 결국 이번 서울 6경주는 제가 전체적인 틀을 다 정리해드렸어요. 축은 나와 있는 경주다. 노프라블럼. 거기에 외곽에 있는 8, 9, 10 이 세 마리는 기본 배당 막권에서는 무조건 챙기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고 결국은 5를 놓고 풀어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이동화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4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산 4경주는 뭐 전형적인 4파전 구도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을게요. 우선 4마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3번마 블루포인트, 4번마 서울 드래곤, 그리고 5번마 그대만의 블루, 거기에 9번 빅조스. 요 4마리 안에서 끝은 날 겁니다. 결국 이 경주가 배당판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5번마 그대만의 블루, 9번마 빅조스. 요렇게 2마리가 아마 최저 배당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안쪽에 있는 3번마 블루포인트라든지 신급전 맞이하고 있는 4번마 서울 드래곤의 전력도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럼 제가 뭐 이런 경주들에서 5번, 9번 최저 배당 여기에 당연히 관심은 없겠죠. 당연히 이 마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축을 어떤 마필을 선택을 하느냐인데 제가 볼 땐 전력 자체가 지금 엇비슷하기 때문에 블루포인트를 놓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서울 드래곤을 놓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결국 이 2마리 중에서 제가 축마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워낙에 좀 전력 차이가 좀 크지 않은 관계로 이런 경주는 결국 현장에서 한번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또 현장 컨디션까지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어서 결국 이 4마리 안에서 끝은 날 텐데 축마 선정 3이냐 4냐 이 부분에 있어서만 제가 현장에서 한번 결정을 하고 선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는 4두 안에서 끝은 난다. 하지만 축은 3이냐 4냐 여기서 좀 결정을 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농협 중앙회장배 예상경주로 펼쳐집니다.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어요. 2세 마필 또 최강자를 한번 가려내는 경주인데 일단 여기도 저는 뭐 축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제 4번마 원평 스킷이 지금 인기만으로 팔린다라면 이거는 그냥 꺾어내야 돼요. 안 돼요. 왜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원평 스킷이 지난번에 문화일보배에서 2착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문화일보배 대상경주의 편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선행마가 없었어요. 뚜렷한 선행마가 없었습니다. 얘가 11번 게이트였어요. 근데 얘가 선행 갔습니다. 왜? 뚜렷한 선행마가 없다 보니까 앞선이 훤히 열려 있어요. 그냥 선행 밀고 들어가서 끝까지 버텨냈죠. 하지만 끝걸음 어땠습니까? 흔들렸죠. 근데 오늘 여기는 지난번하고 상황이 틀려요. 치프스타 외곽에 딱하니 버티고 있죠. 이 녀석은요 지난번에 문화일보배를 건너뛰었어요. 저는 이 21조 문병기 조교사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 마필도 너무 무리하게 막 갖다 쓰면 안 돼요. 한 타임 정도 쉬어주고 바로 이 농협중앙회장배에 초점을 맞춰놓고 문화일보배를 쉬어갔던 겁니다. 컨디션 아무 문제 없어요. 이번에 연습주행 치르고 나오죠. 마필 꼭 붙들고 범현이가 절절맵니다. 그 정도로 오히려 이 녀석은 한 타임 대상경주를 쉬면서 마필의 힘은 더 차있고 컨디션은 더 좋아져 있어요. 치프스타 외선에서 그대로 선행 까고 나옵니다. 안쪽에 지금 4번마 원평 스킷
선행을 나온다 하더라도 치프스타의 선행력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럼 원평 스킷은 그냥 흔들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왜 팔리는지 모르겠다. 얘는 걷어냅니다. 걷어내는 것이고, 자, 반면에 제가 설명드린 9번마 치프스타는 축이에요. 대가리입니다. 이 녀석은 자기 역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상황, 농협중앙회장배, 우승은 저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결국 이제 9회 후차권을 찾아봐야 되는 경주인데, 여기 지금 새롭게 나와 있는 마필 중에 10번마 더선불사조가 있어요. 이 녀석이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능력이 절대 만만치 않다라고 봅니다. 선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이 오늘 외선에서 그대로 9회 꼬리로 물고 후차권에서 이 녀석이 지금 첫 번째 재상경제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잠재된 능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10을 좀 우선 세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이 5번마 JD 강자. 이 녀석은 지난 문화일보배에서는 아쉽게 좀 착순에 그쳤습니다만 어차피 이번에 원평 스킷이 앞에 가서 잡바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JD 강자가 자연스럽게 선위권에서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 조건 이번에 봐야 되겠고 6번마 이 원더풀 삭스도 대상경주 첫 출전이긴 한데 이 녀석의 최근 행보 5등급까지 상당히 괜찮은 경주력이에요. 이거 그냥 우습게 볼만한 마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얘까지도 노림수로 좀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서울제 7경주 오늘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는 치프스타 이 녀석의 연승 우승까지 저는 낙승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불을 놓고 풀어가는 경주가 되겠고 최범행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김해시장배 2세 예상경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김해시장배는 결대로 좀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주는 좀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무리할 이유는 없겠고 배팅 강도는 좀 가볍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은 저는 8번만 와일드파크 요거 인정하겠습니다. 요거 한 번 더 인정할게요. 지금 여기 지금 2번만 이제 슈퍼히어로가 상대만데 슈퍼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루키 스테이크 시리즈에서 와일드파크가 자력으로 이 녀석을 눌렀죠. 또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새롭게 가세가 된 마필이 3번마 금화 어댑트가 있고요. 4번 퍼니와일드가 있는데 이 3번이라든지 4번 이 두 마리의 전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시냐 마필로서 한번 와일드파크 슈퍼에어로 이런 애들하고 한번 장을 겨뤄보는 상황인데 아무리 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두 마리가 8번마 와일드파크를 넘어갈 정도의 능력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김해시장배는 제가 좀 결대로 끝이 날 수 있는 경주다. 그리고 축은 와일드파크 이 녀석의 능력은 그대로 한 번 더 좀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어서 요 경주는 8을 축으로 놓고 들어간다라면 2, 3, 4 이렇게 3마리 정도에서 끝이 날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 크게 무리할 이유 없고요. 배팅 강도 좀 가볍게 하시고요.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김해시장배는 와일드파크 이 녀석의 우승을 좀 낙관을 하고 있고요. 허승훈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자, 2000m 대통령배 또 대상경주로 이어지고 있죠. 오늘 부산에서 또 대상경주가 한 개 있고 서울에서 또 국직간 대상경주가 이렇게 2개 경주가 열리고 있는데 이 경주는 1등급 또 최강자를 또 가려내는 경주가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대통령배 굉장히 아주 큰 대상경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 이제 그랑프리 전초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의 전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주에서요. 복병만을 좀 노리고 있어요. 제가 그 이유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히트가 나와 있죠. 글로벌 히트 하면은 여러 설명이 필요는 없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지난번에 이제 국제대상 경주에 출전을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팔막염. 그로 인해서 출전을 못했어요. 물론 팔막염이라는 질병, 이 질병이 경주마에게 뭐 치명타를 줄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경주력에는 분명히 여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제 출전 주의가 좀 늘어났고, 이제 대통령배 좀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좀 출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부분이 과연 이 녀석에게 어떤 경주력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돼요. 그렇다고 글로벌 히트를 여기서 무시한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경주는 어차피 제가 좀 노림수를 딱으로 두고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을 좀 노릴 거예요. 일단 글로벌 히트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뭐 글로벌 히트를 지난 KRA컵에서 꺾었던 석세스 베파. 이 녀석이 이제 지난번에 국제 대상 경주에 나갔다가 착순권 밑에서 헤맸던 또 그런 경주력을 보였는데, 이 석세스 베파는 다소 좀 기복을 보이는 패턴이죠. 꾸준한 맛이 없어. 어쨌든 지난번에 KRA컵에서 글로벌 히트를 꺾었습니다만 꾸준하게 자기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는 점이 약간의 좀 2% 부족한 모습으로 좀 여겨지는 마필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뭐 석세스 베파 여기서 뭐 경쟁력이 없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26조 역시 글로벌 히트하고 한 집이죠. 방동석 마방의 7번마 스피드요. 뭐 계속해서 꾸준하게 뭐 자기 역할은 해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오히려 지난번에 코리아컵 국제대상 경주에서는 이 녀석이 착순권에 드는 또 기염을 토했어요. 하지만 이 스피드 영도 그렇고 이 석세스 백파도 그렇고 어쨌든 최근에 계속해서 큰 대상 경주를 쉼없이 출전하고 있다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마필들에게 어느 정도 좀 무리한 감이 또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세 마리가 우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분명히 셉니다. 분명히 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의 약점으로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놓고 들어가지 않겠다. 얘네들은 후차권에서 노리겠다. 이 세 마리는. 자, 그럼 오늘 대통령배에서 제가 좀 잔뜩 노리고 있는 마필 어떤 녀석이냐? 1번 강풍마예요. 저는 이 녀석을 이번에 노릴 겁니다. 이 강풍마의 전력을 한번 봐야 돼요. 이 녀석은 4세 때 작년이죠. 대통령배에 출전했죠. 근데 뭐 작년 4세 때까지는 뭐 석세스 백파라든지 글로벌 히트, 스피드형 얘네들의 상승세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4세 때까지는 좀 걸음 자체가 정체가 돼 있었어. 근데 얘가 지금 걸음이 트이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입니다. 5세가 되는 시점에서 걸음이 한번 딱 튀었어요. 500한 60km대 굉장한 육중한 체구를 갖고 있는데 힘빨 자체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최근에 5세가 되면서 올해 계속해서 지금 연승을 이어가고 있죠. 최근에 경주 내용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녀석은 이제야 좀 걸음이 좀 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컨디션으로 얘기한다라면 지금이 최절정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글로벌 히트, 팔막염으로 인해서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다. 석세스 백파, 스피드형, 잦은 대상 경주로 인해서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4세 때 날개를 피지 못하고 이제 5세가 돼서 날개 자체가 만개가 돼 있는 강풍마. 이 녀석 최근에 가장 좋은 굿 컨디션이라면 충분히 3이라든지 6이라든지 7 이런 애들과 오늘 맞짱을 한번 놔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 이번 대통령배 대상 경주는요. 저는 1번 강풍마 이 녀석을 강하게 한번 노려보겠고 이 녀석을 축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조재로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1600 핸디캡 3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마지막 경주고요. 부산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1호경마는 다 후반부 쪽에 서울도 맞춰놨죠.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가 오늘 부산 6경주고 서울 같은 경우에 10경주, 11경주 이제 이렇게 좀 승부를 들어가니까 오늘 1호경마는
후반부 쪽에서 좀 모든 상황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오늘 또 부산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제가 적정한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노림수 한 마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녀석을 중심에다 놓고 승부를 볼 거예요. 제가 이 녀석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메인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승부를 볼 때는요, 진짜 막연하게 999 백판 마필을 놓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필들을 놓고 들어갈 때는 좀 이유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죠. 갑자기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도 있어. 근데 그런 유형들은 바로 999로 연결이 되긴 합니다만 분명한 이유, 분명한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승부를 보는 시점이라든지 승부를 보는 타이밍, 마필의 변화 과정, 빌드업 과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 받쳐주는 마필들 그리고 배당이 물려있는 마필들을 놓고 우리가 승부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그런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아주 꾸준하게 면밀하게 추적을 통하면서 드디어 이 녀석의 승부 타이밍에 정확히 왔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오늘 지금 승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아실 겁니다. 막연하게 999 마필을 노리는 거 이거 뭐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마필을 놓고 승부 경주는 지나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촉이 받쳐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주들은 일반 경주에서 한 번씩 노리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승부 경주만큼은 분명한 내용이 받쳐줘야 되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 6경주 그런 내용을 제가 바탕으로 오늘 노림수 적정한 배당 정확히 한번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분명히 와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부산 하이라이트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부산에서 준비한 메인 승부입니다. 자, 서울 9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9경주는 제가 편성을 좀 불문하고요. 백판마 한 마리를 좀 노릴 생각입니다. 이 마필을 역시 제가 그냥 노리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뭐 분명한 좀 이유가 있고요. 또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 제가 볼 때 이 녀석은 언제고 한번 일을 한번 낼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시기적으로나 타이밍적으로 이제는 좀 오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백판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 녀석을 한번 중심에다 놓고 풀어갈 예정입니다. 출전마 중에 7번마 구체가 요거 한번 꼭 주목해보세요. 6번을 뛰면서 우승 1번 준우승 1번. 근데 이 우승 1번 준우승 1번이 언제입니까? 데뷔를 하고 나서 이전째까지 거둬낸 성적이에요. 1200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1400을 통해서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신야 마필 데뷔 이후에 가능성이 점쳐졌던 마필. 그리고 나서요. 지난 2월달이죠. 연속해서 2연타를 때리고 나서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난 2월달에 1600의 출사표를 던지죠. 당시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이 녀석의 단승식 인기도가 1.9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녀석에 대한 잠재력 분명히 우리는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경주를 계기로 완전히 마필이 맛이 가버렸죠. 그리고 능력 부진이 나와요. 4월 달에 능력 부진 재검을 치릅니다. 그리고 4월 26일 날 제로가 기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난 6월 15일 날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또 한 번 인기 1위로 올라와요. 아직까지 팬들에게 기억이 잊혀지지 않은 마필이에요. 인기 1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바닥을 쓸죠. 지난번에 다비딩가 올라갔어요. 지난번까지도 아직은 조금 더 기대치가 있다. 인기 3위. 근데 또 바닥을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거리를 지금 1800으로 상향을 해버렸는데 이제는 완전히 인기도가 식었어요. 완전히 인기도가 좀 식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번에 1800을 쓰고 다음번에 거리를 줄여서 승부를 보느냐 아니면 1800을 올려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을 끌어낼 것이냐. 저는 두 가지 다 관심을 갖고 있어. 두 가지 다. 오히려
구체강의 각지를 보면 중거리 이상 1800 장거리에서도 분명히 띄워줄 수 있는 잠재된 능력은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오늘 이 경주 흐름 자체가 상당히 느려요. 뚜렷한 선행마도 없고 선의권에 나서는 마필도 없어요. 그럼 이 구체강이 여기서 한번 기습을 한번 나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 언제고 한번 포텐이 터질 텐데 지금부터는 무조건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늘어난 1800 거리를 할지라도 거리를 상향을 해놓고 이 녀석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 경주부터 구체강 무조건 관심을 갖고 싶다. 얘를 백판마, 다크호스, 복병마로서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푸르칸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서울에서 준비한 A급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6경주 제가 메인 승부, 그리고 서울은 10, 11 후반부 2개. 오늘 좀 뭐 끝쪽에서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제 모든 상황을 여기서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서울 10경주는 제가 좀 공개 오픈을 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이 녀석하고는 사대를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 제가 이 녀석하고 지금 2번의 사대를 정확히 맞췄는데 한 번은 승부가 될 때 승부 경주로 때려 먹었고 한 번은 제가 거품을 물고 빼드렸을 때 이 녀석을 빼고 적중을 했어요. 누굽니까? 9번 안양 기쁨이죠. 이거 이번에 또 안 됩니다. 이 녀석을 제가 또 뺄 수 있기 때문에 승부 경주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의 내용을 볼까요? 지난 8월 17일 날 제가 이 녀석을 A급 승부의 축으로 놓고 정확하게 때려 먹었습니다. 우승진리 주력 한 방으로 쌍까지 이렇게 4대를 맞췄어요. 그리고 지난 9월 13일 날 지난 경주 제가 거품을 물었죠. 방송에서. 안양기쁨 이번에 이거 안 됩니다. 얘가 최저 배당으로 오는 순간 얘는 무조건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 완전히 걷어내고 지난번에 스마트데이에 또 거센복주 요거 주력 한 방으로 또 때려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승부가 될 때 이 녀석하고 4대를 맞췄고 승부가 되지 않을 때 정확하게 빼드렸던 마필. 이번에 또 뺀다는 겁니다. 제가 4대를 한번 더 맞출게요. 그 정도로 제가 이 녀석에 대해서 워낙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거품을 물고 얘를 빼고 승부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안양기쁨 인기도 많이 흡수해 주길 또 한번 우리 회원님들은 기대를 하면 돼요. 이 녀석을 정확하게 걷어낼 거고요. 한 번 더 걷어낼 거고요. 제가 오늘 이 A급 승부는 정확한 축은 있어요. 얘를 놓고 주력 한 방을 때릴 건데 복숭식 기준에서 15배에서 한 20배 언저리 쪽에 있는 녀석을 제가 세게 노리고 있어요. 여기다가 주력 원틀 한 방을 볼 겁니다. 이게 오늘 A급 승부에 대한 명분이에요. 안양기쁨은 또 한 번 제가 확실하게 걷어낼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요경주도 그 나머지 배당 특히 제가 노리고 있는 복숭식 기준 15배에서 20배 이거 주력 원툴로 한번 때려서 항구를 한번 해보겠다. 서울에서 준비한 A급 승부입니다. 자, 서울 11 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3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호경마 서울 마지막 경주가 되겠고요.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 11경주 메인 승부는요. 복병마가 중심입니다.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에 일단 이 경주는요. 뚜렷한 강단형 마필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고 당연히 이런 경주는 복병마 노림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마필을 중심에다 놓고 하이라이트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좀 내용이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죠. 지난번에 제가 메인 승부로 적중을 시켜드렸던 마필 6번 울트라 드래곤이 있는데 이 녀석은 제가 지난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메인 승부를 때려드렸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좀 바람이 불었어. 근데 제가 분명한 이유, 분명한 내용이 없는 마필들은 승부 경주로 진행을 하지 않는다.
얘가 지난번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때려 먹었느냐. 7월 27일 날 오비가 끊어져요. 경주 중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주가 끝나고 나서 31조 강한민족에서 마사회에서 어떤 제재를 내렸느냐. 과태금만 무려 500만 원을 갖다 때려버립니다. 이 과태금 500만 원은 엄청난 액수예요. 이런 액수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 경주가 끝나고 나서 장구 소홀로 인해서 과태금 500만 원을 때려 맞아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지난 9월 7일 날 이 녀석을 메인 대가리. 이건 무조건 과태금 500만 원 챙겨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승부를 봤어요. 어땠습니까? 쌍대가리까지 오죠. 바로 그런 게 승부에 대한 의지예요. 그런 부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메인 승부 쌍까지 때려 먹었습니다. 복숭식 배당은 조금 작았어. 근데 쌍은 15배가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때려 먹었던 마필이 울트라 드래곤인데 이거 제가 볼 때 연투까지 가능해 보여요. 저는 오늘 제가 메인 승부 들어가는데 이 6번마 울트라 드래곤 쪽에 한 번 더 한 방을 때릴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공개 오픈을 할게요. 근데 오늘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분명히 따로 있다. 그 중심은 아주 적정하게 배당을 물고 있는 마필이고 사이즈라든지 편성 강도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여기서는 무조건 완탑의 역할도 한번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정확하게 좀 잡혀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서울 마지막 경주 하이라이트에서도 옥병마 승부 제대로 한번 보고 오늘 일요 경마까지 모두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준비한 메인 승부입니다.